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는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핵심적 사항을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5번째부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5번째 문제점은 재판 청구권이 침해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흉악범인지 아닌지는 재판에서 가려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이 강제 북송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27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6번째는 체포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왜냐면요 법관의 영장 없이 눈을 가리고 손을 묶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면서 법관의 영장도 없이 눈을 가리고 손을 묶어서 사지로 강제 추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체포감금죄에 해당합니다. 7번째는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강제 북송을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선원들이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묵살하고 이들을 붙잡은 지 3일 만인 11월 5일 북한에 선박과 함께 인계하겠다라는 의사를 먼저 전달했고 북한은 그 다음날 보내달라라고 했고 또 문재인 정부는 즉시에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정말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북송 의사 다음날 북한이 보내라고 하자 바로 보냈습니다. 8번째 문제점은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깨끗이 소독까지 해서 북한에 넘겨줬다는 점입니다. 더 과간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선박을 소독하고 북한에 넘긴 점을 지적하니 뭐라고 말했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는데 실제 사건을 조사해 보니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해안 납포 오선 39척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검역, 소독 내역을 분석해 보니 국가정보원이 소독을 의뢰해서 한 사례는 귀순어민이 타고 온 이 오징어잡이 오선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실이 아니었죠. 9번째는 귀순의 진전숙성에서 판단의 근거 오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성명하기를 북한 주민 2명의 진술을 종합해보니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 좀 해봅시다. 귀순이라는 것은 적진에 있던 사람이 반항심 또 조항심을 버리고 투항했다라는 게 귀순입니다. 때문에 위장귀순자 즉 간첩 등이 자기 인물을 숨기고 있는 경우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를 감춘 경우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탈북어민들처럼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온 것은 이건 귀순 이사를 확인시켜주는 진술로 작용하는 것이 처벌을 피해서 온 것이 귀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다. 이건 정말 누가 들어도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밝혀온 귀순의 진정성이 정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 핵심 사항은 보호 대상자 결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훈 사건의 당사자 2명은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통일부가 그들에 대한 보호 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강제로 송환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11번째는요 송환 결정에 대한 통보 의무 위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재판을 받으면 그 형벌을 당연히 당사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또 고발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것을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을 정부가 강제 퇴거 조치를 할 경우에도 외국인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의 경우도 보호 대상으로 자기가 지정받지 못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방된 이들은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강제로 송환됐습니다. 12번째 문제점은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폐기 및 국내 북한 이탈 주민들의 북송 우려감을 조성한 겁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전원 수용 원칙은 김영삼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이후 역대 정부에서 계속 지켜온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2명의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됨으로써 북한 이탈 주민 전원 수용 원칙은 폐기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향후 북한 주민이 탈북과 입국을 시도할 경우 범죄 혐의자는 한국이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송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국내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도 북한에서 저 범죄 행위가 있다라고 송환을 요구하면 한국 정부가 강제 송환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13번째 문제는 중국동 제3국에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할 때 우리 정부가 비판해 왔는데 이 비판 논리가 지금 상쇄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강제 송환은 유엔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2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비판해 왔고 한국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불법적인 혐의를 이유로 북한 주민을 송환하는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향해서 중국 내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라라고 비판할 수 없는 이런 자기 모순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14번째는 국제고문방지법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로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방하는 것은 고문방지법 위반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총 2편에 걸쳐서 14가지로 정리해 드린 것처럼 탈북선언 강제 북송은 인권유린, 직권남용, 법치 파괴, 국제법 위반 등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